노다지 썰전. 오늘은 뷰티 업계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달바 글로벌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아쉬웠지만 과연 사업 자체는 계획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은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위험 요인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달바 글로벌이 상당히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미래 잠재력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나타나는 그런 긍정적인 지표들 너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위험 요인들, 그리고 또 장기적인 성장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일단 달바 글로벌은 2025년 핵심 목표들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봐요. 온라인 채널 강화, 또 오프라인 매장 확장, 글로벌 캠페인 전개 같은 것들이요. 예를 들면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가도 영입했고 틱톡 샵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인플루언서 협업 같은 걸로 아마존 랭킹 상승 같은 가시적인 온라인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제품들 있잖아요. 뷰티 디바이스나 비타토닝 세럼 같은 것들도 주요 온라인 채널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초기 반응도 꽤 괜찮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도 연말까지 5,000개 이상 입점 목표라고 했는데 북미 얼타라 코스트코 입점, 그리고 초기 발주가 상당히 좋았던 걸 보면 이것도 순조롭게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럽 쪽도 그렇고요. 스페인에서 성공했던 패턴이 독일이나 이탈리아로 확산되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내 네이버 기준으로 재구매율이 26%예요. 이게 업계 최상위권인데 정말 강력한 고객 충성도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발표했던 2028년 매출 1조 원 목표는 물론이고 이걸 넘어서서 달바 브랜드 하바만으로 3조 원 매출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과가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하락을 단순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달바 글로벌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의 성공. 네, 좋죠. 근데 이게 경쟁이 훨씬 치열한 미국 시장으로 과연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아마존 랭킹이 20위권에 진입했다는 건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 상위권 경쟁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안정적으로 상위권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오프라인 확장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코스트코나 얼타 같은 대형 유통사에 입점한 건 물론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그 초기 발주가 그게 정말 지속적인 판매로 이어져야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코스트코에서 연간 180억 원 매출을 추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현 단계에서는 글쎄요 다소 좀 희망적인 예측에 가깝지 않나 싶고요. 또 하반기 특히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마케팅 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자칫 비용 부담 증가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널 확장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간의 자기 잠식, 이른바 카니벌라이제이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채널별로 다른 제품, SKU를 공급하는 전략이 과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VC, 벤처캐피탈 보유 지분이 한 15% 정도 되고 또 11월 22일에 추가로 락업 해제대 물량이 7% 정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잠재적인 오버행, 그러니까 대규모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조 원이라는 매출 목표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경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좀 과감한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의 성공 경험을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스페인이나 독일, 이탈리아 아마존에서 랭킹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린 그 경험과 노하우는 분명히 미국 시장 공략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실제로 미국 아마존에서도 주요 제품 랭킹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바이럴 효과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특히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북미 아마존에 런칭한 지 일주일 만에 80위권에 진입했어요. 이건 굉장히 빠른 성과라고 봐야죠. 그건 빠른 성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유럽과는 규모나
경쟁 강도, 소비자 특성 면에서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럽에서의 성공 방정식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 20위권 진입, 네,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상위권 유지를 위해서는 훨씬 더 현지화된 전략과 더 많은 자원 투입이 필요할 거고요. 유럽에서의 성공이 북미에서의 성공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프라인 채널 성장세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얼타나 코스트코 같은 북미 주요 리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성과고요. 특히 얼타 같은 경우는 초기 발주 금액을 원래 19억 원이었는데 이걸 35억 원으로 늘렸어요. 이건 그냥 매장에 물건 넣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한 리테일러의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신호로 해석해야죠. 유럽 코스트코에서는 심지어 입점하고 3일 만에 재발주가 들어왔다는 사례도 있고요. 이건 제품 경쟁력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B2B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건 회사 전체 수익성 개선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입점 자체보다는 역시나 실제 판매 성과와 그게 지속적인 매장 확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리테일러별로 연간 800억 원 매출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목표치에 불과하고요. 또 채널 간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을 막기 위해서 전용 SKU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그 전략이 기존 유통 파트너와의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불확실합니다. 초기 발주 이후에 실제 판매 추이를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건인데 저는 그 핵심 동력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재구매율에 있다고 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인 26%라는 재구매율은 달바글로벌의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한 번 고객이 된 사람이 계속해서 제품을 찾는다는 의미니까요. 이처럼 탄탄한 고객 기반이 있기 때문에 연간 50% 수준의 성장 목표 달성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높은 재구매율은 분명히 강점입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연 매출의 20%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집행하는 그런 공격적인 전략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수익성에는 분명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 잠재적인 오버행 이슈도 주가에는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3조 원이라는 장기 목표는 현재의 성장세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 달성 가능성에 대해 좀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저는 달바글로벌이 설정된 목표들,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 강화라든지 오프라인 확장, 글로벌 캠페인 같은 것들을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면서 성장 스토리를 잘 써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과 북미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초기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고객 충정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성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나타나는 가시적인 성과들 이면에는 여전히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의 경쟁 심화와 안착의 불확실성, 또 오프라인 채널의 지속적인 판매 성과 검증 필요성, 그리고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관리 문제, 마지막으로 잠재적 오버행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제시된 장기 목표 달성 여부는 향후 시장 상황과 회사의 전략 실행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달바글로벌의 현재 상황과 또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시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느 쪽 분석에 더 무게를 두실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달바글로벌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저희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